자, 한 주간의 이야기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신님과 카스맨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월 1일에 지난 그 첫 방송에서 같이 네. 했는데 또 이제 음력 새해 또 첫 방송을 같이 하게 되시네요. 그러니까요. 어디 뭐 명절 때 어디 뭐 지방에 뭐 내려갔다 오신? 저는 청주가 청주? 고향이라서 청주 갔다 왔죠. 영월이 이제 영월? 네. 영월은 어느? 강원도. 네, 강원도 쪽? 네. 아. 저는 그 설날에 금요일부터 이제 술을 열심히 달리다가 설 날에 딱 찰성 먹고 탈났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아, 설 연휴 시작하기 금요일 저녁부터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 월 화요일에 탈이 났다고? 화요일에 탈이 나서 이제 화요일 점심부터 이제 수요일 밤까지 목요일 아침까지 이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이제 명절 때 쪘던 살 다시 이제 싹 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 명절 때 이제 저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늘 야, 살 좀 빼라,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이래요 어른들이. 근데 이번에 요리 프로그도 네,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를 그런데 먹을 걸 자꾸 더 먹으래. 그렇죠. 배부른데 네. 먹었어, 더 먹어라. 아니 살 쪘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더 먹으라고 하지 말든가. 저희 부어머님은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다 하면서 이제 아침 먹기 전에 사과 주고 조금 있다가 아침 먹고 나면은 간식 주고 간식 먹고 나면은 뭐 배도 안 꺼졌는데 점심 먹으라고 계속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아 TV, 다이아 TV랑 티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볼스 형의 집밥 레시피, 요리하는 프로그램, 요리 반 먹는 거 반. 그러니까요. 네, 요리하고 먹는 거. 이제 당분간 또 다이어트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적당히 하면서 살아야죠. 뭐. 자, 설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시사건건입니다. 화신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에 스트레스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도 댓글인데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패널분들 나와서도 말씀하실 때 보면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래요. 뭐 유튜브 댓글 뭐 정치 얘기하면 정알못이라고 하고 경제 얘기하면 경알못이라고 그러고. 저는 뭐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온길은 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벌써 오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 쟤는 와가지고. 오늘은 뻘소리 어그로 자꾸 끌면 바로 배나겠습니다.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선거날 그 지방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찍는 분들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네. 막 90 넘은 노인이 문 열기 전에 줄 서 있는, 빨리 표는 찍어야지 이러고 있는 이런 느낌이야.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아, 진짜. 저도 원래 이거 시사건건 염청교 했던 게 저는 좀 되게 편하게 하는 방송들, 그러니까 딱 카메라만 꺼놓으면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막 야, 이러지 저러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게 맞니 틀리니 하는 그런 옥신각신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그런 방송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유튜브라는 또 플랫폼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하다 보니까 워낙에 다양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요구를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졌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좀 내성이 많이 생겨서. 근데 뭐 출연진들 일반인들 직업이 다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네. 어차피 그 댓글로 막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볼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긴 한데 좀 그래요. 막 알고 봤더니 막 회사의 상사. 자세히 파고들면은 너무 자세해서 재미없다 그러고 적당히 얘기하면 또 막 깊게 파주세요. 제가 저번 주에 아이존 망한 거 아니냐고 막 했다가 막 좌표 찍혔어요? 과몰입한 사람들이 몇 명, 좌표까지는 안 찍혔고 과몰입한 사람들이 뭐 방송 저 따위로 하냐 막 이러면서 흥분하시더라고. 저도 좀 불편했습니다. 라비앙 로즈 명곡인데 그 정도면 됐죠. 2018년에 기억나는 노래가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 라비앙 로즈 정도. 아니, 그게 라비앙 로즈가 2018년 기억되는 노래라고요? 그럼요. 아니, 본인들한테만 기억되겠지. 2018년은 아이즈원으로 시작해서 나 진짜. 뭐 그거보다 좋은 아이돌 노래 뭐가 있는지 한번 대보세요. 없어요. 길 가다가 라비앙 로즈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라병 벨라- 로즈를요? 그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꾼은 아는데. 네. 많이 들었는데. 우리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실패 그랬어요. 아, 알죠. 아이, 여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아이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해요. 아, 그리고 남자 아이돌을 제 딸은 방탄 팬인데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여자 아이돌도 좋아합니다. 여자애들은. 그렇죠. 남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 아이돌을 무조건. 하긴 남자 아이들 남자 초등학생은 일단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남자 많아가지고. 초등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 초등학생인데 여자 초등학생 이제 사춘기가 이제 딱 오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아이즈원이 딱 그 라비앙 로즈가 딱 나왔을 때 타이밍이 너무 구리고 노래도 별로야. 이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성공하기 힘들 거다. 근데 트와이스나 뭐 몇 개 같이 나왔어요. 아, 그건 제가 대진운이 나빴던 거죠. 노래도 별로였어. 노래라도 좋았어야 되는데.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냉정하게 진단을 한다니까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그 유튜브 댓글 얘기하니까 저랑 그 화신님이랑 오늘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한 번 더 평가를 받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학기가 끝나면 강의 평가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강의 평가가 이제 5점 척도로 점수로 받는 건 사실 마음의 타격이 크지 않아요. 근데 꼭 한 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그쵸. 쓰라고 익명으로 하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조금 유튜브 댓글은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한테 평가는 강의 평가는 좀 세더라고요. 그 세죠. 그 물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 열심히 못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음. 그 약간 저는 이 시사건건 준비할 때 강의를 좀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9시 수업인데 이제 너무 이른 수업이다 보니까 그 좀 졸리고 이제 안 온 그쵸. 학생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당시 이제 시사 얘기들 좀 관심 있는 거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떤 학생들은 뭐 학원 같지 않고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데 어떤 학생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쓰니까 이런 선비 같은 놈들 애템. 네. 근데 근데 그거 보통 학점을 나쁘게 주면은 강의 평가를 나쁘게 주고요. 그렇죠. 학점을 좋게 주면 강의 평가를 좋게 주고.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애템하는 학생들도 있어. 강의 평가를 해야 학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을 보고 강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 평가를 해야 학점이 확인이 됩니다. 요즘. 저는 전공이 중국 철학이었는데 우리 과에 네. 교수님들이 파벌이 두 개파 있어요. 독일 유학파와 중국 유학파가 있어요. 중국 철학과. 그래서 제목은 뭐 중국 철학의 이해 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포이어 바흐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님이. 포이어 바흐로 이해하는 중국 철학.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아. 니들 너무 무식한 놈들이라 하이데거 포이어 바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재미없거든요. 네. 서양 철학 중에서도 핵노잼 애들이에요. 네, 독일 애들이 제일 재미없어. 정말. 독일 철학이. 국문과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대학원 석사 맞춰가지고 할 때 이제 일반화학을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모범 답안 작성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는데 아니 왜 항의를 하러 오는 사람이 그 학과를 보니까 중국어과요. 중국어과가 일반화학을 왜 들어? 학점 달라. 학점 아니 조져놓고 왜? 본인 개조학교 그래놓고 왜? 저희는 저랑 이제 동기 한 명에서 두 명에서 이제 조교를 했는데 모범 답안을 저희는 빨리만 냈어요.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제가 이제 대학 학부 나와서 이제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내고 받는 교육 서비스인데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조교를 했으니까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채점을 해서 다음 수업 때 바로 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막 항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화학과가 아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채점 왜 이렇게 하냐, 뭐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막 화학과는 어차피 그런 스타일로 채점을 하는 걸 아니까 항의를 안 해요. 채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타과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채점 왜 하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저는 사실은 탁과 전공을 마지막에 들었었거든요. 이제 전공을 저희는 되게 철학과 쪽은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적 좀 잘 주는 편이에요. 니는 과도 후졌으니 성적이라도 좋아라. 웬만하면 끝까지 좀
학점을 좀 후하게 주는 교수들 전공들이 남들은 전공이 빡센데 우리는 전공이 제일 쉬워. 그래서 전공을 미리 다 몰아서 듣고 마지막 학기가 됐는데 이제 전공은 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양으로 다 채워져야 되는데 교양을 좀 재밌는 걸 들으면 사람이 많아서 성적 내기가 빡세고. 그렇죠. 그래서 비인기 학과 4학년 전공을 찾아가서 들었죠. 네, 절대 평가인 이제 그 인원 수로만 딱 보고 뭐 가정학과, 근데 교육학과.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중국어학과가 뭐하러 일반화학을 일반화학은 학점을 잘 받기도 좋은 게 아닌데. 공부 기초 수업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그런 거를 진짜 학문적으로 궁금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고 자기랑 했을 때 안 되게 좀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수 있어. 근데 왜 시험을 보고 자기가 조져놓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하냐는 게 이제 포인트고. 네, 그렇게 해서 화가 많이 나죠. 저는 이제 조교로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교 커뮤니티에는 일반화 그 조교 사이코다 또라이다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스트레스를 뭐 이것저것 밟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편하게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오늘은 이제 3만 원 요거를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준비해온 이야기들만 이렇게 막 채우느라고 좀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은 도네이션 한 10,000원 정도 있으면 저희가 10,000원어치만 답변을 하는 걸로 2만원 하시면 2만원어치 3만원 하면 3만원어치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10,000원부터 스타트 뭐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 저희가 아는 선에서 저희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옛날 느낌으로 가자. 의식의 흐름으로 가자. 만약에 뭐 한 10만원 했다 그러면은 뭐 일부 한 절반 이상 그렇죠.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뤄줬으면 하는데 다 다뤄줄 수는 없으니까 자본주의니까 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신님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카스맨님은 이것저것 있는데 카스맨님이 일단은 요즘에 이슈들이니까 먼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김경수 안희정 판결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갈까요?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어요. 둘 다. 그렇죠. 유죄 판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공짜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아주 가볍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그 제가 원래 그 양승태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깊게 팠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뤘죠. 그리고 드루킹도 그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 처음에 이제 예선 방송인가 뭐 이제 그거 할 때 드루킹 해가지고 저도 김경수랑 드루킹 쪽 그 관련해서 관심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김경수 판결문을 보고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가 이제 타이핑을 한 건가? 그 돌아다니는 건 찾았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2018 고합 823이에요. 이 사건 번호가. 이 판결문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답변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판결문을 못 봐가지고 제가 깊게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죠. 뭐냐면 그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그거예요. 네이버 업무 방해. 네이버 업무 방해를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김경수가 이거를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특히 뭐 손으로 댓글 쓰고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킹크랩이 핵심입니다. 킹크랩이. 그러니까 킹크랩을 김경수가 알았냐. 킹크랩을 김경수가 지시를 했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은 판사가 무엇을 증거로 인정을 하고 무엇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판단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 같은 경우에 특검에서 제시한 모든 증거를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변호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거기 드루킹 걔네들이 얘기를 하는 게 걔네들이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슨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맞추고 이런 증거를 이쪽에서 찾았다고 하고 그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니 셋이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고 그리고 로그 파일 기록이랑 그런 것도 우리가 제시한 증거도 있는데 우리 거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얘네들 것만 다 받아들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변호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 전에 불러다가 계속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2018 고압 823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 제출한 서류랑 언제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막 이렇게 언제 만났다 불렀다 이렇게 나와라 출석하고 네. 그걸 거부했다 이런 증거가 쫙 나오거든요. 네. 그 기록들이 그런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분위기를 본 거죠. 아 쟤네들 얘기를 했던 거 우리가 이걸로 반박을 했어. 쟤네가 얘기를 했던 거 우리가 이걸 반박을 했어.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특검은 좀 시무룩했던 거고 네. 이쪽에서 우리가 좀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였는데 결국은 이 판사가 이것 중에서 이것들은 내가 증거로 인정을 하고 나의 이 증거로 인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요거는 내가 증거로 인정을 할게 라고 이제 고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건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맞아요. 1심에서는 무죄, 네. 2심에서는 3년 6개월. 맞아. 이게 두 개가 뒤집히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맞아. 그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받은 그 같은 헌법과 같은 법률 체계를 가진 판사 둘이서 이렇게까지 다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증거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한 거에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증거가 이제 증거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를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김경수 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김경수가 들어간 게 이제 업무 방해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이버 인터넷 업무 방해라는 걸로 이제 최초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죠. 이게 네. 실형을 산 네. 그 실형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3심까지 가서 이제 결론이 나버리면 그게 이제 판례가 되면서 이제 힘을 이제 받겠죠. 앞으로의 이제 이런 그 업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이 손으로 해도 되는데 기계를 쓰면 안 된다라고 바뀔 거예요 아마. 댓글 작업을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매크로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인력을 다수 고용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은 걸로 이제 손으로 한 거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그 다수 받은 거를 가지고 매크로를 쓰면 안 된다로 되니까 이제 댓글 작업을 할 때 니들은 손으로 했으니까 무죄. 니들은 뭘로 했으니까 유죄. 이게 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공감대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 양승태 사법부를 지금 네. 사법농단을 잡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네. 저항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김경수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왜 그랬냐면 특검이 사실 소득이 없다. 모든 언론이 보수 언론들까지도 네. 특검의 헛발질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김경수가 실형을 유죄를 받을 확률은 낮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김경수가 이제 드루킹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있다가 그래서 특검까지 갔잖아요. 김성태 의원이 들어 누우면서 단식까지 하면서 네. 특검을 갔는데 특검이 정말 이러려고 특검을 뽑았는데 특검이 너무 무능하다. 이 네. 그 반대 진영에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특검이 너무 무능하지 않냐. 뭐 이렇게 밝히는 게 하나도 없냐. 네. 그러면서 이제 특검 무용론까지도 뭐 나섰단 말이에요. 네. 보수 언론들조차도 특검에 대해서 이게 비판적인 네. 시각을 네. 보였었는데 그렇다는 거는 결국 그러면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나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김경수가 유죄가 날 일은 없겠구나. 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죄가 딱 나고 네. 선고일도 약간 연기했어요. 김경수의 선고일을. 네.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좀 연기를 해서 이후에 네. 원래 이제 선고를 하려다 그래서 네. 이거를 다 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보복성으로 네. 반항성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네. 반대편 민주당 지지 쪽에서 네.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자면 네. 그 어쨌든 그것도 음모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론이죠. 증거는 없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왜 그런 언론이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전에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증거를 서로 이제 증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나와서. 그러면 그걸 이제 판사가 듣고 이거는 얘네들이 이 정도 증거가 맞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버려야겠다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판결을 내는 건데 그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나 이제 참관할 수 있거든요. 참관해 보니까 아 이게 얘네들 특검이 좀 못하네 분위기로 이제 느낌이 온 거죠. 그랬는데 결론은 다르게 나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 전 분위기와 이제 뒤바뀐 분위기가 다르다. 그 얘기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더 지나가서 보면 그렇죠.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저도 김경수 건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어쨌든 3심제가 있고 1심이니까 네, 그럼요. 의아할 수는 있으나 네, 더 보죠. 재심을 좀 지켜보는 게 맞는 네. 것 같고 네. 안희정은 솔직히 너무 빡쳐요. 판결 자체가 폭로를 아니 씨. 아니 판결의 이유가 너무 허접해서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안희정은 좀 빡친다. 네. 뭐 지금 다른 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하면 그거죠. 일관되게 사세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사세요. 안희정은 저거 끝나고 시간 나면 또 하겠습니다. 안희정은 김경수는 좀 너무 거기까지만 빡쳐, 하고. 이거는. 안경수 이제-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안희정은 또. 네. 자, 마카롱 레드님께서 30대 초반 연봉 3,600의 직장입니다. 나이대를 생각하여 삶을 윤택하는 얼마 정도 연봉이 필요할까요? 결혼과 자녀 미래를 생각 미래가 막막하다. 아직 그러면 네. 자 결혼과 자녀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건 여자친구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저도 왜냐면 생각은 여자친구가 하는데. 없으면 네. 나도 왜 아까는 뭐 미래는 대비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그건 몰라? 30대 초반? 네. 근데 이게 어디에 사시는지를 알아야. 근데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에 사느냐? 네,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거를 얘기를- 여자친구 있대잖아. 봐봐. 네. 여자친구 있으니까는 결혼과 자녀. 네. 일단 결혼을 결혼할 생각이 있는 있다. 여자친구가 있어. 네, 오케이, 이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고민이 더 되는 거야. 아, 결혼할 여자친구가 그렇죠. 없으면 고민이 되지만 심각하게 고민은 안 되죠. 네, 지방광역시 오케이. 네. 지방광역시. 좋습니다. 서울 그러면 연봉이 3,600이고 네. 30대 초반이면은 네. 대부분 뭐 저 정도죠. 어느 정도. 그렇죠. 네, 보통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남자들 군대랑 네.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라고 한다면 네. 20대 후반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네. 보통 이제 2천만 원대 후반 많이 좀 괜찮게 받는 데들이 네. 3천만 원 뭐 정도부터 네.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평범한. 서울 30대 초반이면 3,600이면 네. 완전 대기업을 다니시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완전히 학고 네. 중견기업. 학고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저 연봉이 흔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연봉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딱 계약서상으로 나오는 연봉인지도 좀 중요하고요. 맞아요. 세전세우 이런 네,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네, 거고. 그래서 사실 조건을 네.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주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아니 한데. 대략적으로 그 생각하면 돼요. 금액이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좋을까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런 거죠. 당연히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 조건이 없다 보면은 이게 또 무한정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급 300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빠지고 세후로는 한 280 정도 들어오는. 정확하시네요. 네. 안 보고 아니 여기 말씀하세요. 아, 세후 매달 한 280이면 그러니까 연봉 월급 300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연봉 3,600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버는 돈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고 쓰는 돈을 바꾸는 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만족하는 삶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삶의 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원하는 삶의 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결혼을 저도 이제 최근에 했으니까 하면서 저희는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나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프를 좀 그때 빠졌던 게 이제 미니멀리즘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자. 네, 웬만하면은 버리고 있는 거 그냥 쓰고 아니면은 바꾼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어도 뭐 이렇게 계속 많이 늘리지는 말자라는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이제 가지고 이제 혼수 장만부터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생각보다 드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돈을 모으기가 좀 쉽고 사는데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근데 약간씩 좀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있고 라이프를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게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은 저 정도면은 평균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30대 초반에 월급이 이제 300 그거 못 받는 사람들 훨씬 많거든요. 저 그럼요. 또래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도 물론 위를 쳐다보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여자친구의 성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욕심이 좀 많으면 굉장히 피곤해. 저 돈으로는 더 벌어야 된다. 그럼 투잡 뛰시고 여자친구가 굉장히 검소하고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돈을 다 맡기세요. 내가 이 여자는 결혼할 거고 여자친구가 경제관념이 되게 네. 투철하고 알뜰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맡기시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내가 조금 왜냐면 그 여자친구도 되게 부족하게 하면서 뭔가를 이제 네. 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저 월급이 네. 나쁘지 않다면 나쁘지 않고 네.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남는다면 남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나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 돈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네. 차가 있으시고 네. 할부 50이라고 하셨거든요. 차 있고 할부 옷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50만 원 정도를 이제 월 더 쓰신다고 치면 할부가 50이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서 대충 치면은 그러면은 월 쓰실 돈이 한 1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진짜 여자친구는 뭔 놈도 괜찮다 이러면 일단은 네. 여자친구가 일명 김치녀 뭐 된장녀 아닌 거죠. 네. 굉장히 이제 개념이 있는 남자로서 굉장히 좀 듬직한 여자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거 돈해하신 분 질문 올려주신 분보다 조금 뒤에서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런 건 있어요. 여자친구가 원룸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막상 내가 딱 그 시점이 됐을 때 원룸에서 시작해야지라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미안하죠. 네.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있어요. 다른 그래서 사람들은 또 뭐 어떤 조건도 어떤 조건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스타트냐에 따라 그래서 다르니까. 이거는 여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벌 수 있는 벌이를 더 늘릴 수 없으니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지만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자친구랑 더 오픈을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뭐 지금은 연애하는 단계이고 결혼할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30대 초반이면 빨리 결혼 플랜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미안한 마음의 짐도 좀 덜고 여자친구도 현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어서 남자들은 뜬구름 잡을 때 여자들은 계산기 두드려요. 그러면 맞아요. 너 오빠 뭐 줄이고 뭐 줄이고 뭐 줄이고 나 뭐 줄이고 뭐 줄이고 뭐 줄이자.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정확합니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삶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떼어서 뭐 하시고 얼마 떼어서 뭐 하시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 결혼을 한지 저도 이제 신혼이니까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집에 둘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광역시 정도면 그리고 그 지금 모아둔 돈이 정말 하나도 없으신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집을 마련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월세부터 시작하면 절대 안 되고 네. 어떻게든 전세부터 출발을 해야 네. 되고 그렇죠. 전세에서 네. 전세를 조금씩 넓혀 나가 평수 전세 금액을 네. 넓혀 나가다가 이제 청약 통장으로 네. 내 집 마련 이거를 이 플랜을 같이 짜려면 근데 네. 혼자는 안 되고 둘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결혼할 여자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사치라든지 허영심이 있는 여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한테 그런 여자라면 맡기가 불안하면 내가 경제권 내가 가지겠다. 이런 뭐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데 결혼도 했고 근데 경제권은 못 맡겨 불안해서 해. 그럴 수 이런 있어요. 여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여자친구의 성향을 딱 보고 2,300 모아놨으면 30대 초반에 2,300 모아놨으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여자가 30대 초반에 저거보다 좀 더 모으거든요. 네. 사회생활 좀 먼저 하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좀 빡빡하게 모아가지고 한 5천 정도 모으신 다음에 반전세로 저는 약간 중심 말고 좀 떨어진데 그냥 투룸, 쓰리룸 정도 되는 반전세 빌라 그런 정도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저는 그냥 무조건 전세. 반전세도 안 된다. 전세. 근데 그 광역시에서 5천이면 전세가 9월 제가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제가 서울이라서 네. 잘 모르는데 이게 네. 있어요. 제가 맞아요. 부동산 이야기 한동안 많이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뽑은 게 전세 제도거든요.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네. 특히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전세 제도라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외국의 선진국들은 그냥 월세 내는 거를 기본으로 아니면은 맞아요. 사거나 월세를 내거나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저축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고 벌어서 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지 같은 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받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아 생각났다. 그 결혼하시면은 신혼부부는 그 전세자금 대출이 그럼요. 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나라 전세 제도라는 게 좋은 제도인데 네. 이것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잘 돼 있어요. 네.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네. 해서 처음으로 전세를 내가 얻으려고 한다. 맞아요. 네. 이럴 때는 그 지자체, 네. 정부, 중앙정부 지자체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진흥원 뭐 이런 데서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자금들이 네. 도처에 막 깔려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네. 내가 모은 돈 얼마랑 네. 여자친구 모은 돈 얼마랑 네. 전세 자금 대출 얼마나 그게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기존 금리보다 굉장히 싸게 제공해주는 전세자금 네. 대출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고 이제 네. 차가 있다고 하면 네. 조금 외곽으로 빠져서라도 네. 전세를 구하셔야 돼요. 네. 저는 약간 그 집에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걸 갚고 다 갚았을 때 또 내 가지고 이제 가고 또 갚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이제 많이 식으로. 모으더라고요. 돈을. 네, 그런 식으로 네.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평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하면 네. 그러니까 누가 뭐 빚이 파이팅이 뭐 네, 생긴다 그렇죠. 이래 욕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빚이 있으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소비의 떼고 우선순위를 시작해야 되니까. 돈을 떼고 소비의 시작해야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네. 이게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막 투기가 아니라 내 집 하나에다가 하는 빚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맞아요. 이거를 얼마씩 갚는다는 플랜을 짜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갚는데 먼저 소비를 하고 네. 남는 돈으로 또 다른 소비를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갚아지면 이게 저축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집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결혼을 그렇게 원룸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 여자친구분이면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생활비가 나오고 그리고 돈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걸 이제 갚기 시작을 하면 그 갚고 나면 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얼마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그 오히려 그 장모님이랑 저희 그 어머니 그리고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예. 되실 텐데 반찬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걱정되고 하니까 그러면 생활비가 네. 사실 조금 네. 조금씩 네. 굉장히 세이브가 됩니다. 그걸 네. 반만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잘 데워 먹고 요리 이렇게 두 분이 조금씩 해서 먹고 하면 좋은데 결국은 그래서 집이 좀 좋아야 돼요. 생각보다 그 집 약간 외곽이라고 해도 너무 이제 허름한 그런 데보다는 네, 저도 그냥 있을 만한 네. 이제 집안에서 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네. 빌라 같은데 저도 빌라에서 시작을 했는데 빌라가 위치는 되게 안 좋은데 들어가면은 안에는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그런 그래서 곳은 괜찮아요. 위치는 구린데 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막 들어가야 되는 네. 막 이런 데였거든요. 처음에 결혼해서 시작했을 때가 가련동 12번지라고 해서 은평구에서 제일 옛날부터 제일 못 사는 동. 그 산 꼭대기 언덕바지 막 이런 데 있는 데였어요. 눈 많이 오면 맞아요. 마을버스도 안 와. 못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동네에서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었거든요. 서울에 집 산 데는 언덕 많고 지하철 없으면 집이 싸요. 네. 서울에서도 집이 좀 괜찮은데 근데 지방 가면 훨씬 그렇죠, 생각보다 조금. 훨씬 싸거든요. 살짝만 넘어가도 지방의 광역시라고 하면 서울보다는 집값은 좀 쌀 거예요. 거기서도 훨씬 쌉니다. 훨씬. 예, 네. 빌라나 이런 외곽에 새로 신축 빌라 같은 거 전세를 네. 찾아보면 네.
안에는 신축 빌라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어차피 내 거가 아니니까 신축 쪽을 알아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알아보시면 그 안에서의 특히 결혼하고 신혼부부면은 그 안에서 새로 지은 집들은 굉장히 깨끗하니까 그런 데서 좀 삶의 질의 안정을 좀 찾고 돈을 조금 모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이면은 그렇게 모으기 시작을 해서 몇 년 지나서 그 대출 끼고 이렇게 해서 2억 안쪽으로 아파트 전세가 될 거예요. 웬만한 되죠. 아파트 전세가 됩니다. 지방은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2,300이면은 모으기 시작을 해서 그 하고서 이제 한 1억 정도로 이제 빌라 들어갔다가 이제 한 번 더 옮길 때는 이렇게 아파트로 가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나 그런 거를 빚을 지고 이런 걸 갚아나가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둘이 부부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때까지는 서로가 이제 그렇죠. 이제 힘을 모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 재미가 또 그래서 있겠죠. 너무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친구분의 그 성품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걸로는 여자친구가 못 사는 사람 같다, 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방법을 강구해봐야죠. 능력을 키우든가 협상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코인이라도 그래서 진지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집을 먼저 해결하자. 절대 월세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월세는 안 돼. 전세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냥 여자친구랑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포즈 하시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돈을 어떻게 해야 허튼 데 잘 안 쓰고 너랑 같이 사는데 이렇게 할 거냐, 내 벌이는 이만큼이고, 그렇죠. 공개하셔서 계획 세우시면 충분히 그 연봉이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 연봉이면은 아주 뭐 부자의 연봉은 아니지만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초반에 그 정도 연봉. 그리고 결혼 전에 좀 약간 그 5,000원짜리 팁 하나 드리면 장모님 만나보시고 그 여자친구분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그쪽 가족이랑 가족이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랑 가족이 만날 때 트러블이 좀 있으면 계속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게 좀 잘 해결이 되고 이게 원만한 그런 가족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게 연봉이 얼마면 좋을까요? 연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통계학으로 나온 게 연봉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삶의 질이 만족도가 2,000, 3,000, 4,000, 5,000으로 넘어가다가 6,000, 7,000에서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해요.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지금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3,600이면 지금 이제 결혼하기 전 둘이서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생활하면 점점 연봉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뭐 이제 여자친구, 요즘은 여자들도 다 같이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럼 같이 맞벌이 하면서 계획하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헬조선 하는데 사실 그 신혼 부부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 뭐 집 대출 2주택자 이런 게 막혀서 그렇지 신혼 부부한테 오히려 그런 거 더 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양쪽 집안의 결혼이다 보니까 우리 집안과 상대방의 집안이 이제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하시면 된다. 맞아요. 3,600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훌륭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 해주니까 좀 약간 훈훈한데요? 약간 풋풋한 느낌이. 그러니까 와이프랑 연애할 때 진짜 불알 두 쪽까지 결혼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똥을 밟은 거죠.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 사람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이 사람한테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게 이제 어필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약간 그 자파 후회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뭐 이런저런 거 질문을 하면 대답이 툭툭툭 나오니까 그냥 되게 그냥 깊이가 없거든 저는. 얕고 넓어가지고
아무튼 책만 자. 읽으면 네 결혼하십니다. 자 그리고 김막타님께서 세가 3타로 그 토타로 그 삼국지 네, 그거 말하는 토타로 거죠. 말씀하시는 성공할 거죠. 것 같으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 일단 기대치는 굉장히 네, 높죠. 기대치는 높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토타로 시리즈가 좀 매니악하고 약간, 이게 예, 그런 이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떤 시간 소모도 느낌이냐면 많이 되고 옛날 게임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방식의 게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왜 저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냐면 옛날에는 게임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잘 만든 게임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토타로 시리즈의 사람들이 막 비춰 이런 게임 하나 나오면 엄청 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걸 하다가 오버워치도 한 판 해야 되고 LOL도 한 판 해야 되고 배틀그라운드도 한 판 해야 되고 할 만한 게임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저렇게 몰빵할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가 토타로에 열광했었던 사람들이 그 감정 그대로 될까라는 생각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직장인들의 비애가 뭐냐면 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게임을 못 하는데 직장인들은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못 해요. 그래서 근데 모바일의 이런- 현질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시간을 모바일의 현질이 대부분 뭐냐면 게임의 현질이 시간을 돈으로 사라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도 보면은 이제 돈을 기꺼이 내고 사는데 그거를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를 익히는데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애초에 볼륨 자체가 방대하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든 뭐 전국 통일이 해야 그 목표일 되니까. 때인데 네. 그 시간을 들이는 것도 힘들 텐데 반대로 지금 뭔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 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장르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또 조금 갸웃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가장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군대 가기 1년 전. 네. 난 어차피 군대 가는데 뭐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군정점이라는 얘기가 뭐 게이머들 사이에서 괜히 뭐든지 그냥 올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차피 군대 가니까. 저도 가기 뭐 전에 이거거든요. 문명했어요. 네. 이때 날이 오더라고. 예. 그왜 가기 전에 심란하지가 않아 문명하니까. 저는 사실 저는 군대에서 당직 서면서 게임했어요? 삼국지를 엄청 아 그게 사실은 뭐 네트워크 없어도 할 수 있고 야간 당직 서면서 아. 네. 그런 거 있죠. 저 뭐 군대 가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3타로는 일단은 기대는 정말 전 세계 게임 팬들이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템포가 느리고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게임이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삼국지 장수를 가차로 뽑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비주얼이 뭔가 가차를 부르는 비주얼은 아니어가지고. 아 모르죠.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쨌든 지금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토타로라는 게임이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것도 토타로 유저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삼국지라는 네. IP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코에이 삼국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네. 빡쳐있네 하도 그러니까 신작들과 요즘 장난을 해서. 우리가 그때 막 블리자드나 이런 걸 보면은 더 이상 이제 게임에 장인이 없고 뭐 오타쿠의 감성이 없고 하는데 이제 지금 삼국지 토타로가 여태까지 나와 있는 정보들이나 이렇게 풀리는 그런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뭔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뭔가 보는 건 좋은데 내가 실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갸웃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열심히 하면 재밌을 게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접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 이지 투 런이 왜 중요하냐면 스팀 옛날처럼 패키지 하나 사서 이 하나를 다음 패키지 살 때까지 열심히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냥 스팀으로 다운받은 다음에 잠깐 해보고 30분 정도 해보다 아 이거 못 해먹겠다 싶으면 환불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게임 할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초반부터 좀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토타로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흡입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라는 거에 좀, 있어요. 네, 그거가 좀 두려운 게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게임 옛날에 우리 정말 옛날에 뭐 CD롬에다가 네. 뭐 설치하고 이랬던 시절에 네, 이거를 뭐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막 지금처럼 빠르지도 않았고 네, 이거를 어렵게 구해서 맞아요. 사양이 좋지 않은 PC에 막 깔아가지고 이걸 할 때 생각해 보면 그때 막 불법이든 크랙이든 막 이렇게 만약 그렇죠. 구했다면 네.
이거 하나를 하는데 게임이 좀 재미없어도 어렵게 구한 해야 거기 돼요. 때문에 이거밖에 없는데 뭐 할 게 있어. 애정이 막 있거든요. 너구리 할 거야. 이거 예전에는 하면 너구리 해야 되는데. 그 패키지 컴퓨터 사면은 그런 거 깔아주는 게 일상이 그 그렇죠. 일반적인 거죠. 예. 그거 안 깔아주면 그 거기 대리점 가면 안 되는 예. 그런 거였으니까. 거기다가 또 사실은 음악 같은 경우도 LP판이나 DVD를 샀어야 되는 시절하고 이제 파일 쪼가리로 바뀐 거하고 그렇죠. 그 전에는 저는 이제 그 게임도 그렇고 음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젠 게임도 파일 쪼가리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소장의 느낌이었다면 그래서 음반을 하나를 사면 뽕을 뽑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면 막 돌려 듣고 계속 반복 듣고 근데 지금은 사서 듣고 버리고 사서 듣고 버리고 뭐 음원 차트 1위 그러면 3일 4일 끝 내려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슨 가요 톱10에 5주 1위 뭐 이런 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쪼르륵 1위 하면 골든컵이요. 골든컵 가요 톱10 임성훈 막 이렇게 사회할 때 뭐 이런 거 하면 얘는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그게. 어렸을 때 노사연 만남으로 골든컵. 그때는 트로트랑 댄스랑 트로트랑 발라드가 번갈아 가면서 뭐 1등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예. 막 이범학 뭐 이별 아닌 이별 뭐 이런 거. 손범수 진짜 임성은 다 손범수가 마지막 가요 톱10.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를 내가 사서 보관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집을 딱 그때는 집을 가면 이렇게 DVD나 CD 딱 이렇게 뭐 음악 취향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딱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다운 버려 별로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니고 멜론 정액제 해놓고 그냥 클릭 골라서 그냥 쭈루룩 히트 뭐 100 이러면 그거 쭈루룩 그냥 틀어주는 대로 듣고 이 노래 좋네 뭐 이러면 좀 듣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다르죠. 요즘에 그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뮤직이 바이브라는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큐레이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탑 100도 지겨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몇 개 계속 이렇게 골라서 듣다 보면 약간 그거랑 비슷한 비슷한데 것들을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을 거기 리스트에 하나씩 껴줘요. 아. 그래서 하루에 리스트를 6개 정도 주면 그럼 다음날 매일 바뀌거든요. 그러면 보다가 내가 얘 괜찮은데 하면서 그거에 대해 이제 하트를 좋아요? 그거를 눌러놓으면 이제 얘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 것 같다. 인공지능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레이 리스트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거 얼마예요? 야동도 그렇게 해주는 데 없나? 지금 3개월 무료. 3개월 지금 3개월 무료고 7,900원 뭐 7,900원 같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유튜브 레드 쓰거든요. 7,900원. 저는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레드가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백그라운드로 해서 볼 수 있고. 야동도 해줘요? 아 그래요? 몰랐네. 역시. 저분 정품 사용하시는 분인가? 네. 허브에서는 해주고 있구나 이미. 알겠습니다. 그거 결제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분이 결제 안 하고도 해줄 수도 있고. 저분 최소 회원 가입하신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네. 아무튼 네. 저 유튜브 레드를 하면은 결제 안 해도 해준대요. 굉장히 훌륭한 곳이네. 당신의 개인 정보를 지금 사용하고 거기서 쿠키가 들어가지 IP와. 자, 아무튼 삼타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그 토타로 시리즈가 막 히트하던 시대랑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으로 전 세계에 뭐 데이트를 칠지 아니면은 매니아들한테만 인정받는 게임이 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삼국지라는 컨텐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어필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저 어릴 때는 제가 처음에는 삼국지 5로 코에이 삼국지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 이제 나올 때마다 되게 기대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5에서 6 넘어갈 때도 뭐야 이거 이러고 뭐 7에서 그렇죠. 장수제 됐을 때 씨 내가 막 이거 해서 직접 키워보네 막 이런 하면서 계속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좀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좀 더 이상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신규 유저들? 저 개인적으로 삼국지 5를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영 삼각형 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둑판에 띵띵띵 가가지고 체쟁 체쟁 네. 이러면서 숫자 띵띵 맞아, 나고 맞아. 꿈에서 자꾸 챙챙 소리가 막
꿈에서 치징치징치징 이거 그게 들릴 정도로 성 하나만 더. 성 하나만 더 먹고 자자. 네, 그렇게 뭐 저는 재밌게 했었는데 그 소리가 막 꿈에서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 맞아. 아 그게 사운드가 되게 좋았어요. 칼소리 챙챙챙챙챙 하는 그런 소리가 예, 그때는 사실 그걸 하나를 깔면 네. 그걸 뽕을 뽑을 때까지 해야 돼서 맞아요. 하다 보면은 지루한 구간도 있는데 그걸 참고 넘어가서 재밌는 구간까지 가 이거 진짜 재밌었다. 추억의 그런 네. 기억이 이제 각인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심지어 15년 전에도 정품 게임은 36,000원 그랬어요. 네. 지금이랑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20년 전 가격이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인터넷 그런 거 복제품 구하기도 뭐 그때는 많이 돌긴 했지만 복제품도 비쌌어요. 복제도 싸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설치를 또 하고 또 그거 하나를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친구 빌려주고 친구 거 이제 받아서 또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귀에 좀 네. 소중했어요. 네, 그 게임 귀하게 하나를 게임을 했죠. 깔고 이거를 플레이를 하고 하면서 네. 이 굉장히 좀 소중하게 내가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감정이 좀 달랐기 때문에 맞아요. 토타로 삼국지가 성관진 좀 나와봐야 된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좀 그래도 시청자들이 궁금한 걸 얘기하니까 네. 약간 보람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물어봐 주세요. 2부에서. 왜냐면 이게 너무 출연자들이 근본 있게 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사실 출연진들도 게스트 패널들도 맞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거 하면서. 저희도 좀 죄송합니다. 그 마카롱 레드님이 다 끝나고 세 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네. 저한테는 별로 감사하실 필요 없고 두 분한테만 감사해 주시면 될 것 아니, 같고. 화신님이 아직 그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네. 네, 네. 저도 뭐 하려고 하면 말할 수 있는데 두 분이 워낙 전공이다라는 생각을 그쵸, 하시니까 경험을 네. 했으니까 아직 총각이고. 네. 저는 여자친구 게다가 없고. 최근이라서 제가 그 얘기도 예전에 준비했었어요. 네. 그 남자가 결혼 준비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그 반지랑 뭐 프로포즈 링 그런 거 준비하고 그런 몇 가지 그런 게 이제 최신 정보가 있는데 다음에 프로포즈 하실 분이 있으면 네, 제가 저기 이제 올리시면 네, 제가 시가로 프로포즈 대답해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 준비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여자만 있으면 결혼 준비 끝납니다. 그리고 그럼. 여자한테 다 맡기고 흐름대로 따라가면 그거 너무 옛날식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요즘에 굉장히 이제 네,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사건건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